여러분, 요즘 혹시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날씨가 추워서 그런 거겠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지나치는 순간에도 우리 몸속 혈관에서는 조용히 막힘이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몇 년 전 병원에서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크게 놀랐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 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혈관이 사실은 내 몸에서 가장 중요한 통로이고 생명줄이라는 것을요. 오늘은 제가 직접 실천하며 효과를 본 혈관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함께 천천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몸이 괜찮다고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걷고 일상을 보내는데 큰 불편함이 없으니 건강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혈관이 아프다고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용히 천천히 막혀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호를 보냅니다. 한쪽 팔이 이상하게 무겁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갑자기 쓰러지는 식으로 말이죠.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기름진 음식, 달콤한 간식, 그리고 쌓이는 스트레스가 혈관 벽에 조금씩 때를 만듭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듯이 혈관 안쪽에 기름기가 달라붙어 플라크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 플라크가 점점 커지면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뇌로 가는 피가 막히면 뇌경색이 되고 심장으로 가는 피가 막히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모두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김정혜님은 68세로 오랫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비교적 활동적으로 지내셨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손끝이 자주 찌릿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가끔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날도 있었지만 날씨 탓이라고만 생각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정혜님은 평소처럼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았습니다. 놀란 가족이 급히 병원으로 모셨고 검사 결과는 뇌경색 초기 단계였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병원에 도착해서 큰 후유증 없이 치료를 받으셨지만 그분은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아찔하다고 하십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더라면, 만약 혼자 집에 계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신다고 합니다. 김정혜님은 이후 식단을 완전히 바꾸고 매일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지만 그분이 가장 후회하는 건 하나입니다. 그때 손끝이 저릴 때, 어지러울 때 미리 병원에 갔더라면 이런 무서운 경험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그냥 지나쳤던 게 너무 아쉽다고 하셨어요. 혈관 막힘은 병원에 가기 훨씬 전부터 우리 생활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매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쯤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얼굴 한쪽이 느리게 움직이지 않는지, 손끝이 저리거나 어지럽지 않은지 딱 1분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 1분이 내 혈관을 살리고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병원에서 받은 약을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을 먹는데도 여전히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몸이 개운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은 그때그때 증상을 조절해 줄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즉 식습관에 있습니다. 혈관을 막히게 하는 주범은 바로 포화지방과 단당류 그리고 짠 음식입니다.
삼겹살, 튀김, 케이크, 빵, 라면 같은 음식들이죠. 맛은 좋지만 이런 음식들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기름기를 쌓이게 만듭니다. 약이 아무리 좋아도 매일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관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진짜 해답은 우리 식탁 위에 있는 겁니다. 여기 한 분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한수님은 72세로 40년 넘게 택시를 운전하셨던 분입니다. 일이 바쁘다 보니 끼니를 제때 챙기기 어려웠고 주로 김밥이나 햄버거 같은 간단한 음식으로 때우셨습니다. 밤늦게 일하고 돌아오면 피곤해서 라면이나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해결하는 날도 많았죠. 몇 년 전부터 이한수님은 자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혈압이 높고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해줬고 그분은 매일 빠짐없이 약을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두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머리는 여전히 무겁고 피곤함도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병원에서 영양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상담사가 식단을 물어봤을 때 이한수님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 먹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단 음식이 대부분이었던 거죠. 상담사는 당장 식단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약만으로는 절대 좋아질 수 없다고 말이죠. 이한수님은 그날부터 반찬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대신 두부와 생선을 먹기 시작했고 튀김 대신 찐 요리나 구운 요리로 바꿨습니다. 식용유 대신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조금만 사용했습니다. 김치도 덜 짜게 담갔고 국은 아예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남겼습니다. 처음 한 달은 입이 심심하고 허전했습니다. 맛이 밍밍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한수님은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훨씬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오래 괴롭히던 두통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몸도 전보다 가볍고 일할 때도 덜 피곤했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혈압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식습관을 바꾼 게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요. 이한수님은 지금도 그 식단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가끔 친구들과 고기를 먹을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담백한 음식을 드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진 게 느껴진다고 음식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요. 결국 혈관 건강은 약이 아니라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약은 보조 수단일 뿐이고 진짜 치료는 매일 먹는 식탁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름기를 줄이고 짠맛과 단맛을 조금만 낮춰도 혈관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반찬 중에서 딱 하나만 채소 반찬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기름을 전혀 쓰지 않는 날을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분명히 몸이 달라집니다. 혈관을 맑게 한다는 제품들이 시중에 정말 많습니다. 건강식품 가게에 가면 수십 가지가 넘는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죠.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오래 했습니다. 이것저것 시도해 보다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색현미 가루입니다. 자색현미는 일반 현미와 달리 겉껍질이 보랏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 보랏빛이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성분이 혈관 건강에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 속에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피를 맑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블루베리나 포도에도 들어있는 성분이지만 자색현미에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현미를 매일 밥으로 지어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불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소화도 잘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진 제품을 찾게 됐습니다. 가루면 물이나 우유에 타서 간편하게 마실 수 있으니까요. 한 분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도연님은 65세 주부로 자녀들이 모두 결혼해서 독립한 뒤 남편과 둘이서 조용히 지내고 계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손발이 자주 저렸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난방을 해도 손발이 차갑고 저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혈압도 조금 높은 편이었고요. 박도연님은 친구에게서 자색현미 가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도 먹고 있는데 괜찮다는 거였죠. 반신반의하면서도 일단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자색현미 가루를 주문했고 매일 아침 우유에 한 스푼씩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맛은 고소하면서도 약간 달콤했습니다. 생각보다 먹기 좋았어요.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싶었죠. 그런데 2주쯤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덜 시렸습니다. 전에는 이불 속에서도 손발이 차가웠는데 이제는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우연일까 싶어서 계속 마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확실해졌습니다. 손발이 확실히 덜 저렸고 몸이 전체적으로 따뜻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얼굴빛이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봤더니 10 정도 내려가 있었습니다. 의사도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박도연님은 자색현미 가루를 먹고 있다고 말했고 의사는 계속 먹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박도연님은 지금도 매일 빠짐없이 자색현미 가루를 드십니다. 남편도 함께 드시기 시작했고 부부가 둘 다 건강해진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다시 따뜻해지는 기분이라고, 겨울이 이제 덜 무섭다고요. 손발이 따뜻하니까 외출도 더 자주 하게 되고 활동량도 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색현미 가루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꾸준히 먹어야 몸이 변화를 느낍니다. 약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한 스푼 타서 드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색현미도 식품이지만 약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건강한 습관은 안전하게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합니다. 회복될 때 아주 작은 신호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자주 놓친다는 겁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혹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지나쳐 버리죠. 하지만 몸이 보내는 회복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혈액순환이 다시 원활해지면 몸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를 알려줍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손발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전에는 차갑고 저렸던 손발이 이제는 온기가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니까 생각도 더 또렷해지고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잠이 깊어지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몸 전체가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몸이 정말로 살아나고 있다는 진짜 신호입니다. 정우철님은 70세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은퇴한 분입니다. 은퇴 후에는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셨는데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건강이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손발이 자주 저렸고 밤에 자다가 깨는 일도 잦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거워서 한동안 멍하니 있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때문이라고 했지만 본인은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우철님은 지인에게서 자색현미 가루 이야기를 듣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한 스푼씩 타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신 뒤에는 집 근처 공원을 30분 정도 가볍게 걸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산책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그냥 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조금 덜 무거웠습니다. 산책할 때도 전보다 발걸음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3주쯤 됐을 때는 확실한 변화가 왔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전에는 항상 차갑고 저렸는데 이제는 만져보면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잠이었습니다. 정우철님은 몇 년 동안 밤에 자다가 두세 번씩 깨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3주쯤 지나자 밤새 깨지 않고 푹 자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상쾌함이었습니다. 부인도 깜짝 놀라며 얼굴빛이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정우철님은 자신의 몸이 정말로 달라졌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손발이 따뜻하고 머리가 맑고 잠도 깊고 걸을 때도 힘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혈액순환 수치도 좋아져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대체 무엇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정우철님은 자색 현미 가루와 가벼운 산책을 했다고 말했고 의사는 계속 유지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정우철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 루틴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고요. 이제는 은퇴 후 무기력했던 시간들이 아깝다고,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손이 따뜻해지는 것, 머리가 맑아지는 것, 잠이 깊어지는 것, 이 모든 게 약의 효과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섭취한 후 느껴지는 변화를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오늘은 손이 덜 시리다. 오늘은 머리가 가볍다. 이런 한 줄 한 줄이 쌓이면 건강의 길잡이가 됩니다. 뇌경색은 한 번 오면 되돌릴 수 없는 병입니다. 한쪽이 마비되거나 말을 못하거나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치료보다 예방이 유일한 답입니다. 이미 일어난 뒤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만이 내일을 지키는 길입니다.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탄력을 잃어갑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유연하고 튼튼해서 웬만한 자극에도 끄떡없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더 쉽게 막히고 더 위험해집니다. 오늘 괜찮다고 내일도 괜찮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늦어집니다. 윤복자님은 74세로 오랫동안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고 하루 종일 서서 장사를 하셨죠. 평생 부지런히 일하며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바쁘기도 했고 아픈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여름 윤복자님에게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 가게에서 같이 장사하던 이웃이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평소 건강해 보이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못하고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쪽 팔을 못 쓰게 됐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는 몸이 됐습니다. 윤복자님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생활 패턴도 비슷한 분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한테도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복자님은 건강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혈압이 약간 높고 혈관이 조금 좁아진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복자님은 그날부터 자색 현미 가루를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습니다. 매일 아침 가루를 타서 마시는 게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가루를 들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일하다가도 점심때 꼭 챙겨 먹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윤 복자님은 조금씩 변화를 느꼈습니다. 손발이 전보다 따뜻했고 피로도 덜했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혈압도 조금 내려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잘하고 있다며 계속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윤 복자님은 확신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괜찮겠구나 하고요. 윤 복자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자색현미 가루를 드십니다. 가끔 바쁘거나 피곤해도 절대 빼먹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것보다 희망이 더 크다고요. 예전에는 혹시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컸는데 이제는 이렇게 관리하면 괜찮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일하고 싶다고, 손주들 얼굴도 더 많이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결국 시작은 작게 해도 됩니다. 하루 한 스푼의 습관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 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게 내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내 혈관을 오늘 청소한다는 마음으로 매일 챙기세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실천하면 더 좋습니다. 서로 챙겨주고 격려해주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혈관은 말이 없습니다. 아프다고 신호를 주지도 않고 위험하다고 경고해 주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막혀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주면 혈관은 조용히 회복의 신호를 보내줍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잠이 깊어지는 그 작은 변화들이 바로 몸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단 한 스푼으로 시작하세요. 자색현미 가루 한 스푼, 그리고 매일 30분의 가벼운 산책, 그리고 조금 더 담백한 식단.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내일의 생명선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